여기가 5, 여기가 3, 여기가 60도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 A를 구하래. 자, 얘들아, 질문이에요. 이 A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미 중학교 수준에서 이걸 구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가능하겠니?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 문제 풀 때 직각삼각형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죠? 피타고라스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사람이죠.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기하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을 뭐 하겠지?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 어려운 중학교 문제에서 이거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각삼각형 만들 텐데. 자, 스스로 맞지? 직각삼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각삼각형 만드는 것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준호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지? 아니요. 왜? 개수가 그렇죠. 왜 60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몇 도 몇 도로 잘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60도라는 특수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60도라는 특수각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수선의 발을 뭐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는 게 말이 될 거예요.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수선의 발을 내리더라도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2대 1대 루트 3이죠. 이거는 특수각이어서.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거기에다가 루트 3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남아있는 삼각형 보이는데 얘는 각은 모르지만 이게 수직이라는 건 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빼기 2분의 5죠. 맞지? 그리고 얘랑 뭐 하게 되면 제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못 푼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할 수 있는 건데 이 가정을 뭐 한 거냐면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가정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할 겁니다. 선생님이 봐봐. 요거 계산을 하지 않을게. 지금 산수는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서 이거 나온단 말이지.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이 각을 자르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를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할게. 자, 이 삼각형 보이죠? 이건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지. 맞지? 여기서 이 각이 C란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됩니까? B, C, 사인. 아까 연습했는데 뭐죠? B 사인 C가 되죠. 얘가 바로. 맞습니까? 이게 사인 이렇게 가는데 1일 때 사인 C인데 이게 B배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B 사인 C가 된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요 길이 나왔고요. 그러면 요 길이도 나오겠네요. 어떻게? 코사인 해서 B와 C를 이용하게 되면 맞죠? B 코사인 C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삼각형 보이지? 자, 이 길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전체 길이에서 맞죠? A라는 전체 길이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C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한 것은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되겠죠. 됐니? 이 관계식은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요거를 B와 C를 이용해서 사인 C다. 이거는 B 코사인 C다. 이거를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딸려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할게요.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됐죠? 얘는 B 제곱 사인 제곱 C죠. 자, 여기서 생각나는 거 없니? 이거 보고. 자, 이거 B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B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니? 이건 뭐예요? 1입니다. 1. 사인 제곱 빼고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항상. 되겠죠? 그러면 C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맞니? 자,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B 제곱은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고 적을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그냥 뒤로 적었을 뿐입니다.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코사인 법칙의 결론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까? 근데 일단은 유도 자체가 중학교 때 썼던
중학교 때 썼던 수선의 발 내려서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특수각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지.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5 코사인 60이라 적으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를 5 사인 6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니? 얘랑 얘 이렇게 적어주시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잖아. 어떻게 외울래?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만 보면은, 자, 이거 없다 하시면 뭐예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맞지? 근데 이거 피타고라스는 여기가 90도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90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정을 좀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이거는 그냥 그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외울 때.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데,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90도일 때만 쓰는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는. 근데 각이 90도가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얘를 C제곱은 A제곱 B제곱 한 다음에 뒤에 뭐만 붙인다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만 붙이면 돼요. 이 뒤에. 되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요거 있죠. 이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있죠. A하고 C. 제곱했지? 끝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붙인다고.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뭐 B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요 각의, 이 변의 길이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나머지 이거 다 봐봐. 다 종류가 달라요. A, B, C, A, C, B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B니까 남은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할게. A제곱이 궁금해요. 기계적으로 하자. A제곱은 당연히 나머지 제곱의 합을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뒤에 붙인다고. 뭐? 마이너스 2배에 뭐? 얘네 둘 곱한 거. B, C. 코사인 각은 A. 이렇게 된다. 자, 각이 얘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 거고요. 앞에 두 개 곱해진 것은 얘가 아닌 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봐봐.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 얘를 이항하고 나누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C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게 되면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낫겠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 AB가 분모에 깔릴 거고요. 왜? 얘로 나눠줘야 돼서. 그 다음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그것을 이항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워주시냐면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각 C 있잖아. 걸린 것은 딱 한 번 나온다고 여기에. 나머지는 전부 AB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 B를 이제 구하라 하면 마찬가지로 이항해서 구하면 되지만 여기서 사용될 건 뭐라고요? 나머지 B가 아닌 거 2AC 맞죠?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 이제 B가 뒤에 빼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기억할 때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당연하게 코사인 A는 뭐가 되겠니? 자, 여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A가 아닌 누구? A가 아닌 BC 맞죠? 그 다음 여기 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자, 처음 봐서 그래. 알겠지? 처음 봐서 그래.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요. 선생님 지금 유도했죠? 맞지? 유도 과정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요거밖에 없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물론 얘가 지금 뭐일 때? 둔각일 때도 해야 돼. 그리고 실제 개념 원리에 보면 둔각일 때도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치? 근데 선생님은 지금 생략을 할게. 일단 둔각일 때도 이게 다 맞아 떨어진다.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삼각형을 뭐 한다? 푼다라는 뜻이죠. 6요소가 있잖아요. 세 변과 세 각 중에 지금 세 개를 가르쳐 준 거야. 맞지? 자, 코사인 법칙은 여기서도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언제 코사인을 사용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얘도 6요소 중에 몇 개냐면은 6요소 중 4개입니다. 4개 요소예요. 그 4개 요소가 사인 법칙은 두 변과 두 각이지. 얘는 뭐냐면은 세 변과 한 각이에요. 보세요. 여기 변 3개. 맞지? 각 1개잖아요. 각은. 맞죠? 그래서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이 4개 중에 3개가 숫자고 하나가 미지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를 볼게요. 일단 그림을 살짝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지? A가 있는데 여기가 60도래. 자, 마주보는 대변이 뭐죠? 스몰 a일 거고. 자, 뭐 B가 있을 텐데 얘 마주보는 대변이 스몰 b죠. 얘가 8이래요. 그리고 C가 있는데 얘 마주보는 대변이 스몰 c인데요. 얘가 4래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숫자로 아는 건 보세요. 뭐예요? 8, 4, 60. 이 세 개를 알죠. 맞지?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야. 사인을 쓸래, 코사인을 쓸래가 결국에는 헷갈리는 요소고, 사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이 유교수 중에 4개긴 한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두 변과 두 각이죠. 맞지? 각이라는 게 중요해. 각을 몇 개 할 때, 2개 할 때는 사인을 쓰는 거예요. 맞지? 근데 각을 몇 개밖에 모를 때는요, 1개밖에 모를 때는 코사인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사인 법칙을 써야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풀려요. 미지수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구분하는 거 일단은 가르쳐 줬습니다. 각이 1개냐 2개냐. 맞지? 자, 각이 1개면은 코사인을 씁니다. 갑시다. 그러면 요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간다. 자, 이 마주보는 대변 있죠? 예. 얘를 써볼게. A제곱. 자, 얘가 아닌 나머지 2개.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해되겠습니까?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맞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2변의 제곱이 아까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일반화를 해줬기 때문에 뒤에 뭐 붙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를 해주면 된다고. BC. 자, 여기 있는 2개는 뭐라고? 이 2개의 숫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 A는 얘랑 같은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변은 있지. 이때 딱 한 번 등장하죠. 자,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60도죠. 네, 끝난 겁니다. 여기 다 숫자거든. 맞지? 자, 88이 64, 44, 16, 28, 4,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는. 그래서 계산하시면 80에다가 48, 32를 뺀 거고 걔는 48이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48. 16 곱하기 3이지. 4루트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어떠니? 적용을 처음 해서 그래. 알겠지? 처음 해서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근데 아직 여기서 문제가 안 끝난 게 내가 지금 A가 4루트 3인가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쟁이야. 뭐도 다 찾아야 돼. B도 찾아야 되고 C도 찾아야 돼요. 되겠니? 자, 그러면 당연히 뭘 또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 돼. 어디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4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4루트 3 제곱 빼기 2, 8, 4루트 3 코사인 C 하면 얘만 미수거든. 그런데요,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코사인과 사인을 뭐 할까요? 코사인과 사인을 한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도 쓰고 사인 법칙도 쓸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봐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C라는 각 있죠? 모르거든. 근데 이것 대 이거 보입니까? 대변, 대각. 그 다음 여기서도 대변, 대각 관계인 얘 60도랑 얘 보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요. 즉 숫자인데 얘만 모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써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 사인 C분의 4 맞지? 는 사인 60도 요거죠. 60도분의 4루트 3 되겠지?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C는 얼마입니까? 이거 나열되면은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 2가 되는 거죠. 2. 맞지? 그러니까 사인 C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맞습니까? 끝났어요. 자, 이러한 C는 몇 도? 30도. 맞습니까? 또는 뭐도 나오죠? 150도도 나오죠. 맞지? 왜냐면 얘는 단위원으로 이제 설명해 볼게. 30도일 때 얘가 분명하게 뭐라고? 2분의 1이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y좌표가 뭐인 거? 2분의 1인 거는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거든요? 맞지? 길이도 같고 부호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대칭을 해서 여기가 30도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양은 그렇죠. 150도가 되겠죠. 왜? 180에서 파이를 30도를 빼서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 가능성은 두 개지만 얘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야, 얘가 150도면 이 둘을 더해서 몇 도예요? 210도인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럼 넘어가 버리자.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얘는 안 되는 거고 C가 30이에요. 되겠니? 자, 이제 C가 30 나왔다.
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요? 또 사인 법칙 맞지? 하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돼?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 30도, 60도니까 이거 몇 도겠어요? 90도겠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코사인 법칙만 이용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사인과 코사인이 두 개가 적절하게 다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다. 자, 외울 거 외워야 된다. 오늘 계산하는 시범을 계속 보이겠습니다. 자, A가 루트 이고요. 자, 이때 A, B, C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6요소 중에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알죠? 맞지?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니? 라고 물어볼 때 아까 6요소 중에 뭐 할 때 세 변과 한 각이죠. 자, 아까는 각의 개수에 집중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하자면 세 변. 세 변을 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할게요. 즉, 세 변의 길이 안다. 이러면은 거의 10중 8구, 거의 100%입니다. 코사인 법칙이. 자, 사인 법칙은 두 변과 두 각이기 때문에 각을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이 있으면은 걔와 한 각을 이용해서 무조건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변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뭐라고? 코사인이에요. 이건 그냥 기억해도 좋아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뭐부터 풀어볼까? 코사인,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죠, A를. 그러면은 그때 얘를 써도 되지만 각을 주인공으로 하는 식이 뭐죠? 얘란 말이죠. 맞니? 그래서 코사인 A는 이렇게 만약에 구한다면 뭐가 된다고? A가 아닌 나머지 누구? 2BC 맞습니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A제곱. A는 요때 한 번 등장 되겠지? 한 번.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 지금 A가 얘잖아. 대변 스몰 A가.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요거 2랑 뭐요? 루트 3 더하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얘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의 제곱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이제 스몰 A 제곱 루트 2의 제곱 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외워서 써주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3 더하기 1, 4. 그러니까 4 더하기 2 루트 3이죠. 근데 이 뒤에 2를 빼고 4를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만 해주시면 되겠죠. 즉, 6 더하기 2 루트 3이 분자인 겁니다. 맞지? 근데 2를 묶어낼까? 2를 묶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맞지? 2를 묶어내면 6 더하기 2 루트 3이 되겠습니까? 자, 분모가 지금 이거야. 혹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유리화가 되겠죠. 분모에 루트 있으면 이거 없애잖아. 맞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리화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요걸 봤어요. 이게 루트 3을 묶어냈더니 뭐가 돼요? 루트 3 더하기 1이죠. 얘가. 루트 3 묶어낼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 분배하면 얘가 되잖아. 다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간단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됐네.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얘들아,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러한 A는 어디에 있죠? 자, 단위원으로 풀까요? 자, 이게 그래서 삼각방정식 계속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요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는 것은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맞니? 여기가 X가 2분의 루트 3을 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는 교점이 단위원 위에 두 개 있고 우리가 원하는 동경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답이 아니야. 왜? 삼각형이 한 내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270도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얘는 몇 도짜리입니까? 준호야, 가장 뭐 알죠? 길잖아. 예. 그럼 얘가 몇 도여야지 가장 길겠니? 오히려 X. 그렇죠. 누워야지 길겠죠. 그래서 30도가 되겠네. 따라서 A는 30도입니다. 끝! 되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푼 거는 이거예요. 코사인 A가 뭐다? 2분의 루트 3. 요거.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래. 되겠지? 걔를 지금 푼 겁니다. 되겠죠? 단위원을 그래서 잠깐 푼 거예요. 자, 나머지 뭐? B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코사인 B를 해봅시다. 자, 이제 잘 해봅시다. 뭐요? B가 아닌 거 누구? AC, 맞지?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이제 B가 한번 등장한다고.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배에 지금 A가 루트 2고요. C가 뭐죠? 루트 3 더하기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하면은 2고요. 이거 제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이제 계산만 해볼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만 먼저 계산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4고 플러스 2루트 3이죠. 근데 여기가 4, 2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계산하면 2잖아. 그래서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되겠니? 분차는. 자, 분모는 얘잖아요. 끝났네. 자, 유리화 할 것도 없죠. 얘는 왜? 약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코사인 B가 2분의 루트 2네요.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거 그대로 쓸게. 코사인은 어쨌든 단위원위에서 뭐라고? X좌표거든요. 자, X좌표가 2분의 루트 2인 것은 보다시피 여기죠. 맞지?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짜리 얘가 삼각형입니까? 30도니 45도니 60도니 몇 도? 얘가 45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2분의 루트 2는 중간이잖아요. 중간. 그래서 여기 45도가 되고 여기도 하나 더 있기는 있죠. 근데 얘는 4,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270도에 360도 사이니까 얘는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B라는 각은 얼마요? 45도입니다. 되겠니? 끝났죠? 자, 그러면 C라는 각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C는 또 이거 할까? 코사인 C는 이렇게 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삼각형에 A라는 각이 몇 도? 30도. B라는 각이 몇 도? 45도가 나왔죠? C라는 각은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뭐? 셋을 더해서 몇 도다? 180도다 해서 105도 끝난 겁니다. 되겠니? 어때요? 할만합니까? 할만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나머지 얘랑 각 같은 거 빼주면 돼요. 자, 여기는 지웠는데 여기는 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하세요. 맞지? 그 다음에 뒤에 뺀다고요. 자, 상수 2는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2bc, 그러니까 얘 쓰고 얘 쓰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뭐라고? 마지막에 있는 얘를 쓴 거죠. 60도 되겠지? 그래서 2bc 코사인 a, 2bc 코사인 a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a 3, b 5, c 7일 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최대각 크기.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지. 3, 5, 7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삼각형의 내각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제일 큰 것의 각의 크기를 구해봐 이거잖아요. 질문입니다. 누가 제일 크지? 자, 아까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 3이 마주보는 뭐가 있겠죠? 대각이 있겠죠. 맞지? 그 다음 5가 마주보는 대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이 마주보는 대각이 있겠죠. 맞지? 정확하게 얘가 3대 5대 7이니까 이 각도 3대 5대 7 맞지? 맞니 틀리니? 아니라고. 아니야. 각의 B가 곧 변의 B는 아닌데 뭐를 취하면 돼? 사인을 취하면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사인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변이 클수록, 즉 7이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주보는 각이, 즉 7이 마주보는 대각이 5가 마주보는 대각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큰 건 누구다? 7이 마주보는 각인 C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큰이라고 했을 때 C가 최대각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이 크기를 찾아야 되잖아. 맞지? 숫자로 얼마니?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당연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 변을 알잖아. 맞지? 세 변을 안다. 뭘 써야 됩니까? 네, 코사인 법칙 써야 됩니다. 되겠니? 따라서 자, 코사인 법칙 써볼까요? 코사인 C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2AB 이거 아닌 나머지 두 개 2, 3, 5 맞습니까? 자,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C 마주보는 대변인 남은 하나인 7의 제곱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9 이거 25죠.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고 분모는 30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되겠니? 자,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단위원에서 해결합시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이니까 단위원 위에서 무슨 좌표? X좌표죠. 자, 이 원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가 뭐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여기 두 개 있는데 얘는 180도를 넘어가서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얘란 말이지. 이 예각삼각형이 몇 도짜리 예각삼각형입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각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한 거지? 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60도가 된다고, 60도. 되겠죠? 그러면 파이만큼 간 데서 60도만큼 뺐으니까 얘는 120도가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라는 각은 몇 도라고요? 120도가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큰 차이점이 없죠? 앞에 문제와. 이것도 세 변을 알아서 코사인 법칙 썼잖아요. 얘도 세 변은 아니고 코사인 법칙 쓰는데 다만 최대각이라는 판단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지? 일단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가 5대 7이니까 얘가 5대 7이다 이런 얘기를 못 하지만 알겠지? 자, 8번 문제는 말이죠. 한번 조건을 보세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7대 3대 8이래.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없으면 안 돼. 사인 법칙 우리가 쓸 때 세 가지로 끊어서 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사인 법칙을 어떻게 각을 변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 다음에 변을 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맞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금처럼 변의 B는 곧 뭐예요? 사인의 각의 B와 같았죠. 그냥 각이 아니라 사인을 취한 각의 B와 같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B가 보이는 순간 사실 생각이 나는 게 뭐밖에 없어야 됩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그냥 A 대 B 대 C랑 같은 거예요. 되겠지? 얘랑 같은 거라고. 자변이. 자변은 그냥 A 대 B 대 C야. 그러니까 결론이 7대 3 대 8은 A 대 B 대 C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요. 한 문제에서 사인 법칙과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사인 법칙이면 사인 법칙만 쓰고 코사인이면 코사인 법칙만 써야죠.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지. 원하는 미수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난다고 했죠? 얘는 뭐다? A 대 B 대 C다.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이거가 7대 3대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되겠니? 그럼 우리가 이제 B를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7K, B는 3K, B를 상수로 붙여서 C는 8K라고 붙일게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각 A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각의 값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각의 세 변의 뭘 알더라도 세 변을 알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 썼잖아. 근데 세 변의 뭐만 알더라도 길이 B만 알아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 자, 지금 구하는 게 A이니까 코사인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 여는 거는 2BC란 말이야. 얘가 아닌 거. 얘가 구하고 싶은 거. 얘가 아닌 거. 3K, 8K 맞습니까? 그 다음 얘 제곱하면 9K 제곱, 얘 제곱하면 88이 64K 제곱 맞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또 얘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77이 49K 제곱. 되겠니?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68, 48K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73이죠. 49를 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4K 제곱 되겠죠. 되겠지? 자, 왜 가능한지 알겠죠? 소호가 된다니까. 소호가 될 거라고, 소호. 그래서 소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분의 1이다. 대답하면 되고.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된 값은 얼마죠? 예각삼각형에서 몇 도예요? 외우고 있잖아. 그냥 중학교잖아요. 몇 도? 60도죠. 맞니? 하나 더 있거든?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굳이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여기 있는데? 사상분면에 있는데. 그래서 굳이 구할 필요 없어서 나는 안 구하겠다. 그래서 60도가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세 변을 주든 세 변의 길이비를 주든 어쨌든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됐니? 자, 이제 9번. 자, 어떤 삼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앞에도 있었죠? 사인 법칙 배웠을 때도. 뭐였지? 그렇죠.
각을 변으로 나타내거나 변을 각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자, 얘 지금 각이죠. 각에 대한 관계식 3개 있는데 뭐 할 게 없죠. 맞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한번 바꿔보라고요? 얘를 전부 변의 식으로 한번 바꿔볼래 이거예요. 얘를. 자, 얘를 변으로 바꾸려면 뭘 사용해야 됩니까? 네, sin A는 뭐요? 2R분의 A 이걸 사용해야 돼요. 맞지? 그래서 얘는 2R분의 A 되겠죠? 자, 얘는 2R분의 C요. 맞습니까? 근데 코사인이잖아. 맞지? 코사인은 이제 변으로 나타내려면 뭘 써야 됩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돼요. 자, B니까 B가 아닌 거 2AC 맞습니까?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겠죠? 이제 코사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되겠니? 자, 이제 이 식은 전부 길이들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원래 식을 이렇게 바꿨다. 뭐만 알면 돼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알면 되겠죠. 끝! 계산해 볼까요? 2R 사라지네. 2 사라지죠. C 사라지죠. 되겠니? 그럼 A가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은 좌변은 A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맞습니까? A만 곱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얘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B제곱은 C제곱이죠. 둘 다 양수니까 B는 C일 수밖에 없죠. B는 마이너스 C는 말이 안 돼. 따라서 얘는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B와 C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끝난 겁니다. 자, 추가된 건 뭡니까? 사인 법칙 이미 할 줄 알았죠?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변으로 나타내라. 되겠니? 자, 마지막으로 10번이다. 10번은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A, B 사이 이 거리를 궁금해 합니다. 지금. 되겠지? 결론이 이거야. 결론이 이건데. 자, 이게 실생활에서 진짜 이렇게 사용되겠습니까? 얘들아, 이게 나무가 있고 여기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이거를 줄자로 이렇게 잴 수 있습니까? 못 재겠지. 배 타고 가가지고 이 배에서 줄자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잴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냥 이 길이 재기 쉽잖아. 땅 위에서 재기 쉽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각도만 구하신다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굳이 이걸 직접 안 구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왜? 우리는 뭘 하니까? 코사인 법칙을 하니까. 자, 이 길이를 선생님이 잠깐 x라고 한다면 보세요. 얘는 어쨌든 간에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식이죠. 맞지? 알고 있는 게 유효소 중에 이걸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각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 각이 두 개 쓰면 사인 법칙인데 지금 각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이 맞을 거라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자, x를 주인공으로 해서 식을 써볼게요. x제곱은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쓴 거야. 근데 뒤에 뭐 붙인다고 준호야?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즉 마이너스 2배에 얘 있지. 앞에 적었던 거. 그 둘을 곱하고 2bc 코사인 a. 코사인 a라는 것은 자, 얘가 마주보는 대각. 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코사인 120 같은 거 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코사인 120 값 얼마니? 몇 도 라인이야? 180도에서 얼마 뺀 거예요? 60도 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60도에 있는 값을 대답하면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60이니까 코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맞니? 근데 부호는 양수니 음수니?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음수겠죠? 왜? 코사인 x 좌표라니까 단위원 위에 그려줘야 돼. 이놈의 자식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가 60도고 그래야 120도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원점에서 또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봐도 음수라고 되겠죠? 그래서 부호는 음수고요. 자, 이거는 절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예각에서 생각한 겁니다. 자, 어쨌든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900이고요. 얘는 2500이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거 없어지겠네요. 1500 더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 4900이네요. 따라서 x의 제곱이 4900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지? 네, 70이 됩니다. 끝! 이거는 실생활 활용이라 되어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진 않아. 그렇지? 세 변과 한각이어서. 어떠니? 할만하니? 사실 오늘 배운 걸 총 정리하자면 코사인 법칙 하나, 사인 법칙 하나 배운 거예요. 끝이에요. 다만 그걸 이제 잘라서 막 이제 외웠던 거죠. 잘라서 지금처럼 사인 법칙을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좀 곤란하다고요.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얘를 잘라서, 그렇지? 분할을 해서 요렇게 외워주시고 요렇게 외워주시고 좀 요렇게 외워달라는 거였고, 코사인 법칙도 딱 하나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요렇게도 한번 외워주시고, 코사인 A는 해서 한번 외워주시고, 또는 뭐 변의 제곱은 해서 이렇게 또 외워주시고. 그래서 똑같지만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쓸 때 선생님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비스무리하게 썼다가 맞지? 뒤에 보정을 해주세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변과 각은 딱 한 번씩만 나와야겠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온다고. 120도 대변 대각과 사이관계가.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A 있잖아.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딱 한 번만 나온다고. 언제? 이 대변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죠. 맞지? 나머지는 그냥 2BC 분의 이거 제곱 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의 30 곱하기 50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끝! 자, 봅시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처럼 원에 뭐 했죠? 지금 내접했죠. 자, 여기 이제 문장에 쭉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여기 db가 지금 얼마다? 4다. 그 다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3이다. 내접원의 반지름 얘가 3이다. 그 다음 알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당연히 이 ACD라는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제 설명을 일단 한 겁니다. 조건을. 자, 이제 사용해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야, 얘가 내접원의 반지름이잖아. 맞지? 내접원이니까 생각나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일단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 다음 내접원이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있는 점까지 거리는 다 뭐하죠?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는, 변까지 거리는 다 같아요.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써야 돼. 3, 4. 자, 해볼게. 일단은 여기 수직 접점하고 연결해서 반지름 3. 수직 연결해서 반지름 3. 이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할까 막 고민을 할 거야. 근데 여기는 의외의 곳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뭐예요? 잘 봐. 얘가 3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주어진 게 이게 4고 3이거든요. 여기가 1이죠. 맞니?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어요? 요 삼각형이 3대 1이죠. 맞습니까? 즉 뭐를 구할 수 있다? 닮음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너희가 이거 안 풀리면은 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겁니다. 만약에 도형 문제인데 안 된대. 그러면 닮음을 제발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뭐 각의 등분선 뭐 쓰고 했는데 다 안 돼. 원주각 중심각 내용도 쓰고 했는데 다 안 돼. 그러면 숨어있는 닮음을 못 찾아서 답이 조건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1대3이잖아. 1대3이겠죠? 9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닮음에서 이게 지금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3이죠. 되겠니? 자, 그 다음 내접원일 때 이게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번호로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적는다면 뭐였죠? 타고 가는 게 있어요. 파도 타기처럼 타고 갔어요. 뭐냐면 원바퀴 한 점에서 뭐 하는 거 있었어요? 접선까지 연결하게 되면 접선 두 개 껐을 때 맞니? 두 접선 사이에 거리가 마다 같죠? 맞습니까? 얘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각을 이등분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가 같고 이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으로 RHA 합동량 RHA 합동으로 이게 9면 얘도 9라고요. 중2 때 많이 했잖아. 왜 그래? 시침 때고 그래. 여기서까지 길이는 여기서까지 길이랑 같다고. 접점까지야. 접점까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른다고 친다면 A라고 할게요. 뭐 A라고 하면 이거 9랑 너무 헷갈리네. X. 되겠죠? 그런 다음 뭐 쓰면 됩니까? P 타고라서 쓰면 되겠죠? 여기서까지 길이는 9 플러스 X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밑변 10이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X야. 접점까지. 여기 3이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3. 되겠니? 자, 이거 1차 방정식이다. X제곱, X제곱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18X, 9981, 144, X제곱, 6X 플러스 9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기 때문에 1차 방정식밖에 안 돼요. 넘기면 12X.
맞지? 넘기면 뭐가 되노? 153 81이니까 72가 되겠죠. 네, x는 그래서 6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실제 이 길이는 66 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해석한 겁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은 두 접점 사이 거리가 같다. 삼각형에서 특히 내심일 때 이거 타고 가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쨌든 x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구한 거 아닌가요? 왜?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최형도 구하자는 게 뭐죠? 외정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질문해볼게. 외정원의 반지름은 항상 사인 a분의 a는 2r 했을 때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변과 대각이에요. 대변 대각. 대변 대각이 세트라는 건데요. 자, 이 삼각형 중에 각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다 알죠, 어차피. 왜냐면 여기는 이제 6에서 1을 뺐기 때문에 5가 될 거고요. 맞죠? 여기는 15고요. 맞지? 여기는 구하라면 구할 수가 있죠. 왜? 피타고라 정리해서 1대 3대 루트 10이잖아. 여기 루트 10이면 이거 세배한 거잖아요. 닮음에 의해서. 맞지? 세배하니까 여기는 3도 10이 되는 거고. 맞니? 뭐 여기서까지 길이 구하라면 4루트 1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사인 방식 쓰려면 지금 질문이 이거죠. 각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각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C라는 각 혹시 압니까? 네, 압니다. 자, 파란색에서 보면 안 돼. 어디서 보면? 직각삼각에서 보면 보인다. 사인은 뭐죠? 15분의 12 해서 바로 나와요. 또는 이 각 나옵니까? 이 각은 여기서 나오죠. 왜냐면 이게 나오니까 이놈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래서 나와. 뭐 그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옵니까? 네, 이거 나옵니다. 보세요. 왜?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끄면 이들은 합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세타잖아요. 이거 바로 보이죠? 이거 뭐예요? 탄젠트가 3분의 1인 거고 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타죠? 사인은 뭐예요?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 선택은 하면 돼. 요걸 하든 요걸 하든 상관없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가지고 갈게요. 이걸 세타를 한다면 자, 사인 세타분의 요거랑 요게 대변이죠. 이 대변은 뭐죠? 5였단 말이죠. 5는 2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요? 지금 루트 10분의 1이라고요. 되겠지? 얘를 본 게 아니라 요 밑에 똑같은 것에서 그래서 루트 10분의 1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r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r은 얼마가 돼요? 2로 나누면 2분의 5루트 10이 되겠죠? 되겠니? 자, 이거 제곱해서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1번이 돼요. 이거 생략할게요. 뒤에는 가정을.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한번 더 풀었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었습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렇게 타고 안 가고 뭘로 봤냐면은, 각의 이등분 성질로 봤어요. 왜냐면, 각의 이등분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 대 이거는, 맞죠? 이것 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아까 여기서 이걸 모르는 상태야. 이거 못 구한 상태야, 지금. 못 구한 상태라고 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인 거 알죠? 자, 여기 4라는 거 알죠? 자, 선생님 노란색으로 좀 바꿔 적을게. 이게 10이고요. 이거는 아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4라는 것도 아는 상태예요. 되겠지? 그러면 각의 이등분 성질 때문에 여기가 1대 3이잖아. 여기도 몇 대면? 1대 3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를 뭐 K라고 하면 3K라고. 그런 다음 피타고라스 썼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 빗변의 길이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었으니까 선생님은 지금은 그냥 두 접선 사이 거의 같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얘는 닮음을 봐줘야 돼요. 되겠니? 넘어갈게요. 최대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이 또 세 개 있잖아요. A, B, C. 맞니? 이 중에서 제일 각이 큰 거는요. 대변이 가장 많은 거, 큰 것이 대각도 가장 큽니다. 이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최대변의 대각이 바로 최대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A, B, C 중에 변의 길이 중에 얘가 제일 길었다 하면은 그놈의 대각인 B가 최대각인 거고요. 맞지? 만약에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길었대. 이 세 개 중에서. 그럼 얘의 대각인 A가 최대각인 거죠. 그럼 질문이에요. 이게 변의 길이라며 이 중에서 제일 긴 게 있어야 돼. 일단 제일 긴 걸 찾아야 돼. 맞습니까?
얘를 잠깐 ABC라고 할게요. PQR이라고 할게요. 자, 이 세 개의 길이 중에 제일 긴 건 누굽니까? 판단 못하나? P가 Q보다 크다. P가 Q보다 작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면 뭐 한다고요? 영은아? 빼요. 그렇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를 한번 빼보세요. 오. 봐봐, 이제 고1 때부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했으니까 이거 바로 대답한다고요. 맞지? 둘이 누가 큰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빼서 양수면은 뭐예요? 앞에 게 큰 거고 빼서 음수면은 뒤에 게 큰 겁니다. 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됐니?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인데 생각해볼까? x에다가 1, 2, 3 이런 것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x에다가 뭐를 넣을 수도 있죠? 2분의 1 뭐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이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보니까. 왜냐면 x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거거든. 0하고 1이 있는데, r을 볼록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음수야. 근데 x에다가 뭐 2라든지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수가 되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봐봐. 얘는 세 변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각각이 다 뭐여야 돼? 0보다는 다 커야 돼, 이미. 세 변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것보다 먼저 세 변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 2차 부등식 빨리 푼 거다. 빨리 푼 거야, 그냥. 그 다음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맞니? 그리고 이거는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죠. 얘들아, 이건 1차 부등식 푼 거고, 맞지?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2차 부등식 푼 거고,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뭘 체크해 봐야 돼? 판별식을 체크해 볼 거 아니니? 맞죠? 판별식을 생각해 봤더니,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냥 붕 떠 있다고. 맞니? 그러니까 1을 넣어도 100을 넣어도 다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얘네들이 다 y값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를 넣어도 다 이 값은 계산하면 양수가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이상의 결과 이게 세 변이라고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이면서 동시에 얘가 돼야 되거든요. 맞지?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x가 1보다 클 때죠. 되겠니? 이거 굳이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또 커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거든요. 맞지? 거기에다가 세 번째는 모든 실수니까 어차피 만족이 돼서 결국에 1보다 커야 돼. 그래. 선생님이 여기서 이상했던 게 그거예요. 어떨 때는 얘가 크고 어떨 때는 얘가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x의 범위가 지금 제한됐다고. 어디? 1보다 크단 말이지. 맞죠? 그럼 1보다 큰 값만 넣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얘는 항상 뭐가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P가 더 크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제일 긴 게 우리의 관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P랑 Q 중에 얘는 이제 어차피 탈락. 그럼 P랑 뭐? 이제 R이랑 비교해보는 거죠. 되겠지? 됐나? 자,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이거 없어지고요. 뭐예요? X 플러스인가요? X 플러스이지. 근데 지금 X는 무조건 1보다 크거든? 맞죠? 그러니까 뭐 1.1을 넣어도 2를 더하면 3.1이 돼서 양수고 1.1을 넣어도 양수, 3을 넣어도 양수. 다 양수죠. 되겠습니까? 양수에다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둘을 뺐더니 또 양수래. 누가 더 큰 거예요? P가 더 큰 겁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 P가 뭐라고? 최대 변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P가 제일 긴 변이라고, 제일 긴 변. P가 제일 긴 변이에요. 자, 선생님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 얘가 P고, 얘가 QR 이렇게 할게. 자, 나는 지금 이 각을 구하면 되겠죠. 왜? 최대 각은 이 최대 변의 대각이니까. 되겠지? 그러면 무슨 법칙을 쓰시면 됩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이걸 편의상 그냥 세타를 할게. 알겠지? 코사인 세타는, 됐니? 코사인 세타는 2BC. 맞죠? 이거랑 관련 없는 거. Q의 제곱, R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PQR로 치환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무시무시하게 쟤를 다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Q가 뭐냐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R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P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돼. 왜 영훈아 당황했어? 아니야? 자, 전개하면 되는데 이거 3개짜리 전개할 줄 알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전개 못하면 안 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맞지? 그러나 선생님은 센스쟁이라서 이걸 먼저 봤어요. 이거 못 보면 저렇게 해야 돼. 합차 공식 맞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 하시고요. 한 번은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맞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여기만 보면. 왜 이렇게 봤냐면 이게 소구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x가 되죠. 맞지? 이건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 여기를 봤더니 선생님이 x를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이 됐죠. 맞니?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 뒤에 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 맞나? 앞에 뭐가 있어요 또? 2x 플러스 1이잖아.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럼 2x 플러스 1만 남고 여기는 이 뒤에는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이거 분자인데 이 분자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없어지네. 플러스 1이네. 맞니? 오, 지졌어. 예수님이 한번 외쳐주시고 자 이렇게 된 거죠. 쇽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대요. 몇 도입니까? 120도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2분의 1이 되는 게 얘가 60도잖아. 파이에서 60도 빼가지고. 되겠니? 자, 얘들아 봐봐봐. 이거는 계산이 조금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얘가 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각각의 양수여야 돼요. 이 조건 먼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변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누가 더 크니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누가 크다라는 것은 변변을 빼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빼서 판단해 주시고 빼서 판단해 주신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결국에 얘가 최대 변이야. 얘가 최대 변이야. 그러면은 그때의 각을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세 변과 뭐죠? 한 각이잖아요. 자, 세 변이 지금처럼 숫자로 안 주어지더라도 문자이더라도 하여튼 세 변과 한 각에 대한 관계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왜? 각을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써줄 수밖에 없다. 왜? 다른 거 쓸 수는 없어요. 왜? 세 변과 나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 뭐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썼더니 이제 계산이 좀 이제 처치곤란처럼 보였지만 선생님은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니 얘가 우리가 아는 특수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게 약분이 잘 될 거거든. 약분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생으로 전개한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어차피 약분이 되려면 이 인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산은 그냥 있잖아. 뭐 너희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약분이 될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정리가 돼서 세타가 120도가 나왔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